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받자마자 그냥 1번부터 냅다 푸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론 뭐 이제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자신 있다, 실력이 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푸셔도 되지만 1번부터 문제를 푸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내가 운이라든지 어떤 나의 그날의 감각에 기대서 점수를 높게 받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확률을 가지고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막판에 이제 객관식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쫄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발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법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공부 잘하는 분들이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총 5단계인데 이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전체적인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이제 보이시죠? 문제를 위해서 처음에 분석을 일단 풀이를 위해서 해주고, 문제 분석,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수 쌓기가 이제 2단계가 있어요. 내가 진짜 머리를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누나를 가지고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속아내서 푸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 문제풀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문제 분석이에요. 문제를 받으시면은 1분에서 한 3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숙달이 됐기 때문에 보통 40초에서 아마 한 그때 100초를 안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연습을 많이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할 때 이 정도 시간을 설정해 두시고 문제를 풀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실 때 오른손에 연필을 쥐시고 쭉 보시는데, 처음에 어떤 그 배치 같은 걸 좀 봐주세요. 내가 단원마다, 테마마다, 이 단원에서는 보통 문제가 뭐 예를 들어 한국사 같으면은 조선시대 문제는 어디쯤 나오더라, 뭐 석기시대는 어디 나오더라, 수학 같으면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은 어디 나오더라, 여러분들이 국어 같으면은 문학, 비문학 같은 것들은 어디쯤 나온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올해 시험의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점이랑 문제 난이도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나는 내가 치는 시험 배점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조금 초보예요. 문제는 필연적으로 난이도라는 게 있고 그 난이도를 통해서 배점을 알 수 있어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배점이 높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죠. 제가 치던 사법시험도 난이도가 2점, 3점, 4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실제 4점짜리 문제나 3점짜리 문제는 그렇게 큰 배점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문제들은 이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에서 점수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이 문제 1개를 틀리는 것보다 기본적인 문제에서 2개를 틀린 게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실제 배점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 어렵고 나만 이건 풀 수 있다고 하면 좀 자신감을 얻으셔도 좋지만 이게 배점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끔은 너무 기분이 막 폭주를 해가지고 나만 이거 공부하는데 나는 이거 맞췄어,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못 풀 거야, 이런 문제 가지고 막 기분이 좋은데 이러면서 쉬운 문제 다 틀려버리면 그 시험 망해버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배점을 찾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개수, 배치, 난이도, 배점 이 4가지 정도를 봐주시면서 넘어가시는데, 이때 너무 어렵거나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어렵거나 평소에 내가 공부했는데 어려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연필로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걸 왜 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동그라미 친 문제들만 몰아서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수능 시험을 치거나 정말 어떤 시험에 고득점을 바란다, 최대한 많이 맞히겠다는 전략이 아니라면 이때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문제 2점짜리인데 내가 여기서는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88점만 받는다. 이러면 6개를 틀려도 되는 거죠. 12점을 내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친 게 만약 5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5개는 안 풀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진 6개면 뭐 더 이제 거기도 세이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목표 점수가 있다면은 그 점수 안에 이 동그라미 친 문제들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그 점수보다 이 동그라미 친 애들을 같이 비교했을 때 내가 넉넉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과감히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안 풀어도 내가 당락과 관계가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겠죠. 이게 바로 1단계 문제 분석 전략입니다. 이게 1단계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점수 쌓기 이제 넘버원이에요. 점수 쌓기 1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쭉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상견례를 했어요. 이걸 왜 하는 거냐면, 또 원리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내가 어떤 지식을 흡수할 때는 처음에 일단 형상을 알아야 돼. 인지를 하고 나서 이 구성 원리 이해를 하고 마지막에 이 원리를 이해를 하는,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이해, 암기의 3단계로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오는데,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중에 이제 봤는데 문제가 갑자기 풀린다든지 답을 봤는데 내가 이때 왜 그걸 못 풀었지 하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시험장에서 내가 너무 한 번에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넘기는 거는 우리가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또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넘기고 동그라미 쳤으면 동그라미 치지 않은 애들 있죠. 그 문제들 이제 눈으로 빨리 풀어요. 눈으로 빨리 푸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들을 여기서 좀 가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친 애들은 건너뛰면서 일단 쭉쭉쭉 풉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감각적으로 점수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확률적으로 점수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가 눈알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눈알로 딱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답이 뭐 3번이야. 이건 2번이야 하는 애들 쭉쭉 풀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봤는데 답이 2번인지 5번인지 모르겠네 하는 애들은 표시를 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시험이 OX라고 생각하시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뭐 그 생각이 이제 잘못됐다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는 OX 표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O라는 것, X라는 것 사이에는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존재를 해요. O만 가지고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O라고 지문 뒤에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사실은 여기 나는 누가 봐도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건 O야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건 무조건 맞아라는 게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건 맞지만 약간 확신 안 된다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도 O라고 표시해요. 그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 애매하지만 O로 기우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O라고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내가 나중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신을 가지고 O라고 친 것만 지워서 나가야 이게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냥 대충 OX만 적어버리면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큼직하게 나눠버리면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아는 거는 O,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알겠지만 약간 애매한 것들, 뭔가 맞는 것 같지만 확신 안 되면은 동그라미 세모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O에 조금 더 기우는 것 같다 그러면 동그라미 X 물음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거꾸로 모르는 부분, X는 틀린 부분 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실하게 틀린 건 XX, 그 다음에 틀린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는 건 X 세모, 그 다음 물음표도 쳐주면 뭐 되겠죠.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틀린 것 같긴 한데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맞는 게 뭔가 머릿속에 좀 맴도는 것 같다면 X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왜 한다?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동그라미 2개짜리 지문이나 X 2개짜리 지문은 우선적으로 좀 안 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좀 표시를 세밀하게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생각 표시 방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금방 소개해드린 방법은 제가 쓰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건 조금 더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뉴런이 많이 발달한 분들은 좀 더 막 엄청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니까 한번 다양한 걸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점수 쌓기 두 번째예요. 뭐냐면은 이제 문제풀이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 단계에서도 어려운 문제, 아까 동그라미 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왜? 점수를 확실하게 확률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내가 기본적이고 누구나 맞히는 문제를 많이 맞히는 거예요. 이게 실질 배점제가 더 높다 그랬죠. 이런 문제를 틀려서 대부분 시험에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지 말고 이때는 풀었지만 내가 정확히 맞는지 이게 그 눈알로 처음에 풀렸던 거 있죠. 이걸 빠르게 한번 봐주세요. 확실하게 난 이거 맞췄어.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조금씩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야, 나 이번 시험 조금 그래도 점수를 확보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갖는 것과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푸는데 모르는 게 나와서 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막 부모님, 여자친구,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얼굴 떠오르고 이렇게 막 그런 불안한 감정들이 떠오르는 거는 완전 멘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얻으면서 내 지식 상태를 점점 시험도 이제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그죠? 끌어올리는 방식. 이게 확률이 가장 높은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단계의 핵심보다 아는 문제, 이미 눈알로 푼 문제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이제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많이 표시해둔 문제 있죠. 안 풀렸던 문제, 쉬워 보이는데 안 풀리는 거. 동그라미를 쳐둔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안 풀려고 표시해둔 문제는 아닌데 안 풀린 애들을 얘를 푸는 거예요. 이때 내가 아까 동그라미 2개나 X 2개 해둔 애들은 빼고 푸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봤을 때 동그라미 세모나 동그라미 X 이런 애들 보겠죠. 두 번째로 봤을 때 이게 어디로 기우는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속어법은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유명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속어법을 써서 푸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맞춰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기억
내가 니은하고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기억은 무조건 X라고 내가 쳤어요. 근데 내가 쭉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니까 지문이 그 남는 게 그 선지가 기억 니은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이 반드시 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옳은 걸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 내 감을 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 문제는 동그라미를 새롭게 치고 문제 자체 이거는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고 오늘 회로가 작동하지 않는구나 하는 거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미룹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3단계까지 문제를 푸는 게 마킹 시간을 제외했을 때 전체 시간의 40에서 50% 정도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뭔가 머리를 싸매고 문제를 푸는데 드는 시간에 시험 치는 시간의 100%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의 시간을 뭘 쓴다? 저는 이제 좀 연습해서 한 35%에서 40% 정도 시간을 썼어요. 이 시간 동안 내가 무조건 점수를 쌓을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해서 그걸 푸는 거예요. 이게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자신감이 많이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4단계 스킬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문제 푸는 그 방식이에요. 내가 문제 보고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방식. 이땐 눈알로 푸는 게 아니라 뇌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안 풀려고 동그라미 쳐도 문제들 있죠? 얘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여전히 뭔가 이거 쉬운 문제일 거라 생각했는데 안 풀리는데 한 번 더 봐주세요. 왜? 이런 문제들이 실질 배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4단계에서 풀어주시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내가 완성이 된 것 같으면 진짜 동그라미 쳐서 미루던 문제들을 풉니다. 이때 뭐 소거법도 쓰시고 내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래 문제풀이 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문제 푸는 그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머지 시간에 뭐 50% 내지 60% 정도 시간이 남죠. 이 시간에 모든 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실질 배점 얘들이 낮다고 하더라도 변별력은 또 얘들로 또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략은 두 가지로 항상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합격을 위한 점수를 얻는 것과 실제 이 점수를 얻고 나서 변별력을 가지는 부분 나눠서 이제 내가 에너지를 집중을 해줘야 된다. 이게 근데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워밍업도 안 되는데 어려운 거 풀고 모르는 거 풀고 좌절하다가 다시 쉬운 거 와서 또 망치고 이러면은 실력보다 점수가 폭락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점수가 나오질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각이나 운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마킹인데 이 뻔한 얘기를 왜 하냐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근데 이번 변호사님 제가 뭐 마킹 모르는 문제를 풀다가 마킹을 못 해가지고 한 줄을 마킹을 못 했다든지 아니 밀려서 썼다 뭐 이런 마킹을 했다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뭐 어떤 면에서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얻으려면은 정말 이 문제는 좀 사활을 걸어보고 싶은 문제들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맞춰야만 내가 변별력상 좀 더 합격선에 가까워질 문제들만 남겨놓고 일단은 마킹을 모두 해주세요. 적어도 저는 10분 전에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시험 종료 10분 전에. 5분 전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거기서 내가만 실수해서 답안지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이번 시험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은 조금 여유있게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일단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들을 마킹을 해주세요. 마킹을 하면서 빨리 답을 한 번 더 눈알로 볼 수 있겠죠. 이때쯤 머리가 완전히 워밍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 푸는 게 처음 한 번 눈알로 풀고 두 번째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려운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보고 마킹할 때 한 번 더 보고 그래 이런 식으로 누구나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한 4번 정도를 눈으로 풀고 빠르게 푸는 게 또 점수를 확실히 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번째 단계에서 마킹을 하면서 정말 모르겠는 애들만 딱 남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마킹을 끝내니까 한 시간이 4분 정도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모르는 내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2문제다 그러면 2분씩 다시 배분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자체도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인풋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시험 직전에 아웃풋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시험장에서의 전략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공부할 때 계획은 너무 완벽하게 세우시는데 시험장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력이 좋아야 시험을 잘 친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실력이 좋다는 말 속에는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거는 시험장에서의 계획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야 어떻게 시험장에서 저렇게 5단계로 복잡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계별로 나눠서 이걸 연습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실제 기출문제 완전히 빈 거 있죠. 실제 시험용 문제를 뽑아놓고 한 2번에서 3번 정도 연습하니까 이 방식이 저는 이거를 실전 시험용 프로토콜 행동 지침이라고 불러요. 제 행동 지침이 이윤규식 행동 지침이 이제 저는 좀 제 몸에 좀 절차와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좀 익히셔서 실력은 있지만 뭔가 시험을 잘 못 치셨던 분들께 조금 시험 점수 오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